안녕하세요. 인사이드 워싱턴의 신성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워싱턴 현지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여기 워싱턴 다른 일로 출장을 온 김에 그동안 그 멀리서 유선 상으로만 말씀을 나눴던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부소장님이신 김현우 부소장님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김현우 부소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직접 현지에서 만나서 또 얘기 나누게 되니까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참 저희 프로그램에 멀리서 뭐 잠을 설쳐 가시면서 좋은 소식 많이 전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낮에 방송하니까 좋네요. 그러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나누고 싶은 주제는 지난주 조금 시간이 이제 지났지만 지난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공식적으로는 종결이 되었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탄핵 종결 외에도 중요한 정치적 사건들이 두 개가 더 있었습니다. 네. 2월 5일 최종 수요일 날 탄핵이 종결됐고 2월 4일 그 화요일 네. 저녁에 매년 이제 그 현직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상하 양원 모든 의원들과 또 정부 부처 모든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시정연설, 네. 그 미국 표현으로는 State of Union이라는 어드레스라는 그 시정연설을 하는 행사가 2월 탄핵 종결 나기 바로 전날 화요일에 있었고 또 그 월요일 2월 3일에는 이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그야말로 뽑는 경선이 이제 아이오와 주에서 시작이 됐죠. 시작이 됐죠. 첫 번째 주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그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 경선이 치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가 아이오와주. 전통적으로 아이오와주에서 시작이 돼서 그래서 과연 또 이제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중요한 이벤트였는데 거기서 또 좀 사건이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미국 현재 지금 정치 상황을 현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약간 역순이지만 그동안 저희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 탄핵 작년 말까지는 하원에서 이제 탄핵 소추하는 걸 가지고 탄핵 시즌 1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올해 들어와서는 그 하원에서 이제 소추를 해서 이제 상원에 넘겨서 최종적으로 실제로 상원에서도 탄핵을 시키면 이제 대통령직에서 그야말로 면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상원에서의 과정을 저희가 탄핵 시즌 2 했는데 이제 시즌 2가 종결이 이제 된 거죠. 네, 굉장히 빨리 종결됐죠.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원래는 뭐 한 2주 정도로 이제 끝내려고 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증인 채택을 놓고 옥신각신 했지만 결국은 공화당 쪽에서 뭔가 4표 정도의 반란표가 있어서 그 증인 채택도 되고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 뭐 공화당 쪽에서 우려였겠지만 그런 게 있었지만은 결국은 뭐 반란표가 이제 2표밖에 안 나와갖고 증인 채택은 뭐 물거품이 됐고 그래서 완전히 일사천리로 공화당 지도부가 탄핵 심판을 종결한 거죠. 뭐 그때 저희가 잠깐 말씀 나눴지만 결국 하나의 쟁점은 어차피 표결에서는 안 될 거는 민주당에서도 알았지만 좀 중요한 증인, 전 국가안보보장 그 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이 이제 본인이 원래는 안 하겠다 거부를 하다가 하원에서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자기 책이 나오면서 이제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뭐 뉴욕타임즈에 흘러나오면서 마지막에 증인 채택이 돼서 좀 더 드라마가 펼쳐질까 했는데 결국 공화당 의원들이 그것 자체를 거부하면서 지난 수요일에 좋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표결하자 해서 한 것이 수요일 날 표결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뚜껑을 이제 열어보고 이제 확인한 다음에 집에 갈 때 생각을 해본다면
존 볼턴이 제일 많이 그 수확을 얻은 것 같아요. 본인은 그냥 립 서비스만 몇 번 하고 책 선전을 확실하게 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또 그렇게 얘기했죠. 저게 예. 책 팔려고 저러는 거지. 예, 뭐. 맞습니다. 예. 근데 뭐 자기가 특별히 이를 만한 그런 어떤 행동을 해야 될 필요도 전혀 없었고 말 몇 마디로 끝냈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예상했던 대로 상원에서는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이제 그 무죄 판결이 났지만 본인은 조금 이제 기분 나빴던 게 네. 이게 가능한 빨리 종결이 돼서 그 다음에 그 시정연설 전에 이제 다 결론이 난 다음에 시정연설에서는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그 대통령이 연설할 때 바로 뒤에 앉지 않습니까? 그 부통령하고 하원 의장이 뒤에 앉아서 이제 그 대통령 뒷모습을 보면서 그 연설 모습을 보는데 그때 펠로시 의장 보라는 듯이 네. 예, 탄핵 완전히 이제 무죄 판결 받고 그래서 아주 그 이 세상은 내 것이 됐다라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설하고 싶은데 그거는 무산이 됐죠. 그래서 그렇죠. 본인도 좀 찜찜하고 좀 짜증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됐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그 우리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경선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경선이 도대체가 그 뜨지를 않는 거예요. 흥행이 안 되는 흥행이 안 되고 언론의 주목도 못 받고 탄핵에 가려져서 그리고 그 경선에 참여하는 현직 상원 의원들은 또 워싱턴에 발이 묶여갖고 그렇죠. 예, 탄핵 심판 절차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상황이 완벽하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아니죠. 볼튼만 좋았던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예. 그렇군요. 또 그 과정에서 뭐 작지만 작다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그 하원에서 탄핵 소추, 탄핵 발의는 과반수지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당론에 의해서 이게 탄핵 소추가 됐는데 상원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 조건이 좀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문제는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과반수를 거꾸로 상원과는 달리 하고 있어서 공화당 중에 상당히 반란표가 있어야 이게 결국 가능한데 뭐 그거는 전혀 처음부터 너무 힘들었고 근데 한 가지는 이번 최근의 경향을 보면 뭐 그 사안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금 모든 그 투표가 그 당에 따라서 갈라지는 듯한 당파적인 게 너무 드러나는 그런 경향이었는데 거기서 요번에 한 명의 공화당 의원이 그 결국 탄핵에 또 찬성표를 던지긴 했어요. 예, 그러니까는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의회 방해했다는데 이제 권력 남용 거기에 표를 던졌죠. 미트 럼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고 그 다음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까지 한때는 나왔던 중요한 인물인데 본인이 공화당 정치인치고는 상당히 리버럴한 거죠. 매사추세츠 굉장히 그 리버럴한 주에서 이제 주지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동안 아주 강하게 비난을 했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본인이 몰몬교 또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좀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왜 반대표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표를 던져야만 했는지 설명하면서 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근데 본인은 이제 신념과 뭐 어떤 종교적인 신념, 정치적인 신념 이런 걸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정치적인 후과는 상당할 것 같아요.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사실은 트럼프가 잘못은 했다. 그 부분을 인정하는 공화당 의원들은 꽤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그런 중대한 사안이냐. 그리고 곧 있으면 대선이 있는데 그 상황에서 대통령을 꼭 끌어내려야 하느냐 이런 데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었지 트럼프가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 찾기는 사실 힘들 거예요. 그걸 이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그냥 마음에 묻어두냐 이 차이인데 미트 람니는 그걸 이제 행동으로 옮겼으니까 말하자면은 대통령에 대한 영어로 로열티 테스트라고 그러는데 충성심 테스트 거기서 다른 의원들은 다 통과했는데 롬니만 거기서 이제 불합격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본인이 이제 지역구에 가서 다음 선거에서 어떤 그 결과를 자기가 이제 감내해야 될지는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 롬니 지금 공화당 상원의원인데 사실 공화당 상원의원 중에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분인데다가 어쨌건 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자기 같은 당에서는 최소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걸 다 전원이 얘기해 주길 바랬는데 물론 뭐 한 명이니까 실질적인 의미는 전혀 없었지만 그래서 상징적으로는 상당히 좀 타격을 입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기분이 당장이 나빠서 당연히 그 다음날 뭐 트위터에도 뭐 또 역시 또 인신 공격을 하고 많은 대신 내용들이 이제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한테는 미tt 롬니가 그 영웅이 됐죠. 영웅이 됐죠, 그렇죠. 뭐 어쨌든 간에 결국 이번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처음부터 좀 예상했던 대로 네. 뭐 당연히 탄핵은 안 되는 걸로 면책이 됐고 뭐 그 다음날 당연히 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신문에 나온 대문짝만하게 난 일면에 난 탄핵이 부결됐다라는 걸 이제 무죄 입증이 됐다고 들고 뭐 막 선전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 싫어하는 워싱턴 포스트 신문을 들고 네, 거기에 이제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워싱턴 포스트도 나의 무죄 판결을 이렇게 크게 보도했다 뭐 이런 식인데 백악관에서 한 1시간 넘게 연설했다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모아놓고 또 자기 지지자들 공화당 의원들이 모아놓고 또 막 역설을 했죠. 그러니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난 다음에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아무튼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게 사실 그게 이제 정치인의 도리인데 그렇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 트럼프 스타일에도 안 맞고 본인한테도 뭐 정치적으로 득이 될 게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은 그 다음날 백악관에서의 그 연설을 그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상당 부분 그러니까 자기 이제 화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데 쓴 거죠. 그런 면에서는 또 공화당 의원들도 그랬다 그래요. 미tt 롬니는 뭐 양심에 따라 잘못은 잘못이다 해서 이제 그 찬성표를 던졌지만 중도 성향의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실제 그 발언도 잘못한 건 맞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상원 의원들이 의회에서 정할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11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국민이 이걸 판단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도 이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봐도 좀 잘못한 심하니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좀 레슨 런드 교훈을 받아서 다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조심할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했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는 트럼프 대통령 전혀 그런 뭐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 이제 공화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이죠. 그 자기들도 이제 그 하원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2년마다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래서 대선할 때 자기들도 선거를 치러야 되고 상원 의원들은 3분의 1이 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집도끼들을 일단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그 욕을 먹을 일은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제 집도끼를 잡으면서도 나중에 또 뭔가 정치적으로 비판받지 않을 만한 그런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공화당 의원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 한 두세 달 정도 이어졌던 탄핵 정국은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그 전날 말씀하셨듯이 그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그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이번에는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뭐 모든 세간의 이목이 집중이 됐고 과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까 그랬는데 그때 분위기가 좀 마치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특이한 정치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설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당히 좀 재밌는 특이한 얘기들이 몇 개 있었어요. 한번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탄핵 심판 이제 무죄 판결이 나기 바로 전날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탄핵이 중요한 화두였고 워싱턴에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연설 중에 탄핵 얘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한마디도 안 했죠. 대신에 자신의 그 치적, 정치적인 치적, 뭐 국내 정치나 외교 정책에서 그동안 뭐를 자기가 엄청난 걸 이뤘는지를 정말 뭐
몇십 분 동안 했어요. 네. 네, 처음엔 좀 제가 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좀 너무 오래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럴 정도로 경제도 뭐 최고고 네. 뭐, 네, 모든 게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대통령 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경제 좋고 국민들이 안전해졌고 그러면서 보통은 State of Union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지금 그 미 합중국의 상황이 어떤지를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네, 거죠. 국민들에게 보고하니까 이제 결국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하고 이제 긍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그 어떤 일치된 모습, 국민 단합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네. 몰고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역시나 탄핵 얘기는 안 했지만 그 부분에서는 트럼프답지 않게 굉장히 점잖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내용을 보면 국민 단합이 아니라 자기의 치적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을 대놓고 욕을 했어요. 이게 단합이 아니라 분열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과연 State of Union Address 맞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그래서 마치 이게 대통령 선거 무슨 그 유세장에 온 듯한 네. 느낌이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맞습니다. 들렸고 그랬죠. 그러니까 TV 리얼리티 쇼 그 호스트답게 그 과거 경력처럼 그 시청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 이벤트를 몇 개 준비했잖아요. 네. 그 예를 들면 아프가니스탄에 그 남편이 지금 이제 파견돼 갖고 있는 그 이제 백인 여성과 이제 딸하고 아들이었는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당신이 그 남편도 물론 나라를 위해서 지금 희생하고 있지만 당신도 역시 가족의 일원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근데 선물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저 뒤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런 깜짝 쇼를 하니까 뭐 이제 그 가족은 엄청나게 이제 기뻐하고 뭐 여기서 환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재밌는 게 그 시정연설 때 보면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그 사안에 따라서 지지하는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표정하게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는 다 일어나야죠. 그렇죠.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네, 뭐. 다 박수 쳐야 되고. 네. 예. 그렇지만 그 외에도 보면 뭐 오래된 뭐 100세 넘은 고령의 흑인 전투기 조종사한테 뭐 장군 별을 달아준다든지 또 아니면 뭐 흑인 요번에 특히 흑인 그 유권자들을 좀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평소 자기가 이제 그쪽을 많이 등지는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또한 흑인 여학생 조그만 초등학생한테 뭐 장학금을 이제 준다. 네. 엄마랑 같이 와 있는데 뭐 그런 거를 한다든지 또 하나는 그 러시 림버라고 아주 아주 좀 극보수주의 방송 라디오 호스트 라디오 호스트죠. 이 양반이 지금 이미 나이가 좀 들었지만 암을 이제 지금 투병 중인데 나오다 그래서 뭐 그 가장 영예로운 대통령 뭐 프리덤 자유의 무슨 대통령 상을 이렇게 수여하는 그것도 뭐 본인이 직접 주는 게 아니고 그 멜라니아 영부인 여사가 옆에 앉아 있다가 대신 이렇게 목에 걸어주는 뭐 이런 등등의 많은 좀 쇼맨십을 이제 발휘한 거죠.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재밌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하이라이트는 뭐 이미 국내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됐지만 마지막에 이제 그 연설 끝나고 났을 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뒤에서 연설문을 이렇게 찢어버리는 그 장면이 좀 꽤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뭐 서로 이제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거죠. 사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정치 사안에서 이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제는 거의 인신공격 수준까지 왔는데, 그렇죠. 당연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탄핵을 주도한 낸시 펠로시 의장이 뭐 이쁘게 볼 리가 없고, 그래서 그 입장한 다음에 연단에 올랐을 때 보니까 펠로시 의장은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슬쩍 내밀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이제 무시했죠. 그렇죠. 아예 못 본 척 한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모든 국민들 앞에서. 그다음에 펠로시 의장이 이제 화면에 비치잖아요. 대통령이 연설할 때 보면은 뒤에 부통령하고 이제 하원 의장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데 그 표정이 참 표정 관리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그렇죠. 내용이 뭐 너무 좀 나중에 뭐 주류 언론들에서는 상당수가 좀 사실 거짓말을 했다.
내지는 뭐 과장을 한 게 너무 많다. 네. 뭐 어떤 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헬스 그러니까 의료보험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이제 그 의료보험을 없애자고 자기가 주장했던 오바마케를 양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없애려고 이미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고 있는 게 영어 표현은 pre-existing condition. 네. 그래가지고 이미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도 오바마 정부에서는 보험을 커버해줘라. 네,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이 암보험 들면 안 된다 뭐 이런 네. 건데 이제 그래도 상관없이 암보험 들 수 네. 있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에서 그걸 만들어놨는데 당장 지금 제일 먼저 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걸 소송을 걸어서 없애자 하고 있으면서도 거기서는 말로는 자기가 마치 그거를 지금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사실은 좀 너무 상반되는 주장을 하긴 했습니다. 거기가 나오자마자 그 바로 뒤에 펠로시 하원 의장 그 표정을 봤는데요. 네. 아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다라는 네. 그런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런 표정을 지었고 그리고 미국 언론들도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그 팩트 체킹을 해줬어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마다 사안별로 이게 맞느냐, 아니면 틀리냐, 아니면은 이거는 맥락을 봐야 한다.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분류를 해갖고 실시간으로 또 열심히 올리더라고요. 하여튼 뭐 그런 에피소드 끝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다음날 탄핵이 아직 안 끝나서 찜찜하긴 하지만 최고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리고 뭐 낸시 펠로시 입장에서는 뭐 여전히 너무나 좀 분통이 터지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한 가지는 뭐 그 내용이 좀 과장됐든 좀 허위가 들어갔든 모르겠지만 경제가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지금 가장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믿고 있는 구석이 아닌가 뭐 그런 또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 문제를 또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 국민들은 그리고 대통령으로 또 뽑아준다면 앞으로 4년 더 경제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안전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 가만 들어보니까 여전히 자기가 했던 그 선거 공약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경을 확실하게 닫고 닫아서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제가 좋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외교 정책은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사실 거의 외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연설을 그 대선 캠페인의 어떤 그 공식적인 시작으로 활용을 한다면 외교 정책 사실 미국 국민들이 외교 정책을 어떻게 했느냐 가지고 이렇게 표심을 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가갈 만한 것 딱 2개만 고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솔레이마니 그 사살한 거. 자기가 이제 그렇죠. 내가 악마를 죽였다. 뭐 미국이 힘을 보여줬다. 그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1단계 무역 합의를 해서 그래서 그동안 중국이 미국을 진짜 가볍게 보고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손도 못 썼던 거를 내가 그걸 다 막았고 완전히 상황을 돌려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화자찬을 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그 자기 지지자들에게 내가 대통령이 돼갖고 북한의 핵실험, 그다음 장거리 미사일 시험도 막았고 여전히 북한은 안 하고 있고 내가 막은 거고 그다음에 사실은 오바마 대통령 말기에는 전쟁 위기가 있었지만 내가 들어와서 전쟁을 막았다라는 그건 완전히 거짓말인데 그 2가지로 계속 써먹었지만 너무 오래 써먹었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예 이번엔 그런 것 자체로 북한 자체를 말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한 카드가 이제 정치적으로는 뭔가 올해는 좀 별로 관심을 안 가질 건지 물론 또 한편으로는 또 외교에서는 뭐 다른 거 특별히 내세울 게 없으니까 또 극적으로 뭘 또 하려고 할지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